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폐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사례는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 통화인 페소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달러를 대신 사용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의 수입 가전 매장을 보면 환율 변동이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페소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환율이 오를 때마다 제품 가격표를 자주 바꿔야 할 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년째 가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소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가격을 다시 매겨야 하고 그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 생활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페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며 통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의 시니어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외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외화 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통화 가치 불안정이 심해질 때 정부의 금융 정책,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정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일상에 직접 체감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시니어 세대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달러 가치와 같은 환율 변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노후 생활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의사이자 금융 전문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은퇴를 준비했지만 지금 연금으로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페소의 가치 하락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은퇴 후 생활 안정성을 기대하던 중산층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132조 원 규모의 외환 부채를 떠안은 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고 국민 경제는 달러 가치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점점 환율 변동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장난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율에 따라 수출입 비용이 크게 달라져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김포의 장난감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니 완구 제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완성품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 변동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급등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 시니어 세대도 단순히 국내 경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과 환율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 생활을 준비하거나 자산을 해외에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가치나 외환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흐름을 폭넓게 이해하고 환율 변동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연결돼 있는 시대에는 작은 변화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도 환율 변동 앞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한때 국내 생산을 통해 해외로 수출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 원가가 급격히 올라 현재는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취급하는 장난감만 해도 90종에 달합니다. 큰 업체들은 200종, 300종까지 다루지만 중소기업으로서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해낸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가 대부분 달러 결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환율 변동이 곧바로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달러를 1,200원 기준으로 단가를 설정했는데 환율이 1,290원까지 오르면 같은 제품을 수입해도 90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도 어렵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면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이득을 보고 수입 기업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표처럼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들은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 이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노후 자산 관리의 환율 리스크입니다. 해외 투자나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한 시니어 분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반영될 경우 생활 필수품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특히 고정적인 연금 생활을 하는 시니어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 전체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경제 흐름, 특히 달러 가치와 원화 환율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고 수입 기업은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로 물건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 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기업은 웃고 수출 기업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싸게 들여올 수는 있지만 수출품의 경우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환율이 오를수록 한국 제조업이 유리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환율 하락을 반기는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화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층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땐 생활 물가가 같이 올라서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더 팍팍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달러의 힘이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로 다른 나라 경제까지 흔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파급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과도한 부채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2위에 달하며 1위는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로 집을 구매했지만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대출 부담은 커지고 중산층의 생활 안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과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위기나 글로벌 환율 불안정이 곧바로 우리 가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외화 부동산 금융 상품 등을 보다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과 환율 변동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이제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불안정 요소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픈 노모를 부양하며 행사 진행 일을 해왔지만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정 씨는 몇 년 전 서울 강북의 작은 상가 건물을 대출을 끼고 구입했는데 지금은 대출 상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중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19조 1천억 위안, 우리 돈 약 3경 7,800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품이 경제 붕괴의 시한폭탄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영어 강사로 일해왔지만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은 인테리어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고 수리비조차 없어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정 수입 없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건강 문제, 가족 부양,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은퇴 후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외부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바이용 씨처럼 빚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이미 부채가 있다면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득 중단에 대비해 비상 자금 마련, 공적 연금 활용, 부동산 외 다양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채에 의존한 생활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주변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